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가겠습니다. 이충환 대리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중국 시장은 뭐 큰 폭의 움직임은 없네요. 현재는 다시 또 뭐 0.1% 정도로 낙폭을 좀 줄여놨습니다만 3,300선에 정체된 흐름 나와 있습니다. 오늘 시황 먼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예, 금일 상해 종합증시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일 약 3%의 큰 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경기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기 따라서 경기 둔화, 그리고 최근에 발표됐던 상장사들의 실적이 뚜렷한 개선세를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이 가득한 상황에서 일단은 국경적으로 연일 상승하던 상해 증시의 차익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차트를 일단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 어제도 보여드렸지만은 후강통 시행 이후에 3,000포인트에서 3,500포인트 사이에 매물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10월 국경절 이후에 신용 잔고가 증가를 했는데 9월 말 기준 대비 약 10%가 증가했기 때문에 늘어난 신용 잔고와 그리고 3,000에서 3,500포인트에 집중되어 있던 매물이 최근에 나왔던 어떤 부진한 경제 지표를 빌미 삼아서 단기 조정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볼커 전 FD 의장이죠. 위안화 SDR 편입과 관련해서 좀 부정적 언급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큰 폭의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오중전의 개최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현재 방영 중인 시진핑 주석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잇따라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거래량과 그리고 관련 경제 지표를 종합을 해서 좀 관망세를 가지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너무 세서 영국에 가서 그 총리가 뭐 특별한 얘기를 좀 할까 싶었었는데요. 연결해서는 원전 얘기 좀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추가적인 얘기들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지금 영국 방문 중에 계신데요. 이 부분 관련한 이슈를 먼저 좀 점검해 주시죠. 예, 이번 주에 가장 큰 화두는 시진핑 주석의 영국 방문이었고 관련된 산업으로는 원전 그리고 철도 프로젝트 그리고 축구 관련 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나왔던 발표를 살펴보면은 실질적으로 원전과 그 관련되는 프로젝트에서 투자 협정이 체결되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날 전일이죠. 캐머런 영국 수상은 중국과 영국에 약 400억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7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의 투자 협정 체결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특이하게 특이점으로 주목을 받은 것은 중국 기업의 영국 신규 원전 프로젝트 참여 확정이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중국 광동핵 에너지 그룹과 프락스 정력이 컨소시엄을 구성한 어떤 사업체가 지금 240억 파운드 규모의 힌클리 포인트시 원전 프로젝트를 투자하기로 합의를 했고 규모를 한번 살펴보면 60억 파운드, 약 10조 정도의 자금을 투자를 해서 지분 약 33% 정도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동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약 2025년이 되면 완공할 예정이고 지금 중국 기업과 컨소시엄을 맡고 있는 프랑스 전력공사 같은 경우에는 관련 프로젝트를 위해서 5년 내에 약 100억 파운드 규모의 자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지금 확보할 예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실질적으로 영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을 통해서 가지적인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인 대형 장비나 그리고 상해 전기그룹 그리고 동방 전기 등을 큰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좀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중국판 온라인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광군제 관련된 이슈들도 점검을 해 주시죠. 예, 예. 우리나라에서 11월 11일이면 빼빼로 데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중국에서도 11월 11일은 솔로 데이라고 해서 1이 4가 있어서 솔로 데이인 광군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T몰이라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2009년 처음으로 솔로 데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후 진둥이나 순임 관련된 업체들 역시 세일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중국에서 11월 11일은 온라인 쇼핑, 대쇼핑 할인 시즌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대기업들도 관련된 온라인 업체와 전략적 협약을 맺어서 지금 이런 광군제를 통한 매출 확대를 지금 노리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1월 11일이 광군제지만은 이미 티몰 같은 경우에는 10월 13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광군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도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이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죠. 광군제 때 티몰의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린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티몰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1월 11일 새벽 0시부터 관련 행사를 진행을 했었는데 새벽 0시부터 시작된 이런 티몰의 세일 행사는 3분 만에 매출이 약 10억 위안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1,800원 정도가 3분 만에 매출을 일으켰고 당일 티몰의 총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무려 1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0조가 넘는 매출액을 달성을 하면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의 위험을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에 주요 판매됐던 물품들을 한번 살펴보면 의류, 침구류, 가전제품, 그리고 가구 같은 소비재 판매량이 높았고 구매자의 70%가 여성인 이런 특징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티몰과 같은 전자 상거래 업황이 이렇게 성장을 함에 따라서 중요한 항공 운수 발전이나 화물 물류 같은 물류 업체가 수혜를 이어질 전망이고, 또 이어서 하이란 홈이나 청도 하이얼과 같은 의류, 가전, 소비적 기업들의 매출 역시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비재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가져오신 후광통 유망주, 투자 유망주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안내드릴 종목은 환흥국제전력이라는 업체입니다. 환흥국제전력은 종목명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최대 상정 발전회사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주요 업으로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대형 발전소를 개발하고 건설, 그리고 경영관리 산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점은 최초로 뉴욕과 홍콩, 그리고 상하이에 지금 동시 상장되어 있는 업체다. 이 동시 상장이 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회사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5만 메가와트 이상의 발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4.65% 정도 소폭 하락을 했지만 주주순이익은 약 전년 동기 대비 11.2%로 예상치와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투자 포인트 삼아야 점을 두 가지 정도로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동사의 생산 능력이 약 46%에 달하는 규모의 관련된 자산이 지금 동사로 유입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환흥그룹 수력 발전하고 화력 발전 자산이 계획대로 동사로 유입이 된다면 일단 생산 능력이 제고되고 어떤 설비 전반적인 규모가 크게 확대에 따라서 양적 성장에 따른 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이죠. 광둥과 장수 지역에 에너지 판매 회사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에너지 판매 회사 설립을 통해서 전기 판매 및 수돗물 공급, 그리고 배전망 건설 등 다양한 산업을 영위함으로써 기존의 발전 사업에서 종합적 에너지 기업으로 좀 사업 구조를 전환할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마감 앞두고, 상해 종합 약간 상승폭을 키웁니다만은 다시 또 0.56% 정도의 좀 정체된 흐름 나와 있습니다. 3,400선 저항 느끼고 나서는 조정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자, 마감 앞두고 어떤 부분들 좀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예, 내일 발표될 중요한 경제 지표가 있죠. 10월 23일 금요일에 중국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중국 주택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을 평균을 한 인덱스 지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최근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면은 지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지만은 2015년 3월 들어서부터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최근에 하락폭이 축소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선 도시 위주로 주택 가격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국 주택 가격이 좀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일 나오는 중요한 경제 지표인 중국 주택 가격 지표를 한번 확인을 하면서 시장의 방향성에 어느 정도 상향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한번 판단해 볼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음 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오중 전에, 그리고 방금 전에 알려드렸던 중국발 온라인 블랙 프라이데이인 광군제의 효과 역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시장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중국 주택 가격 지수는 둔화폭이 줄어들니까 그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 당연히 좋은 재료일까요? 아니면 좀 다르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기존에도 부채 문제 말씀드리면서 지방 정부에 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순위번이 주택 판매
통한 수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일단 지방 정부의 수입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주택의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소비가 살아난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나오는 주택 가격 같은 경우 큰 폭으로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중국 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차이나나우 유한타증권 글로벌 비즈팀의 이충환 대리였습니다.